국내 부동산에 소장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장에 매수 수요가 올라가면 하루에도 몇 팀씩 집을 보러 다니는 통에 부동산 소장님들은 항상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웁니다. 부동산에 방문하려고 해도 미리 전화로 예약 잡고 가야 길게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매수 수요가 식어버리면 부동산도 찾는 사람이 줄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마다 다 소장님들 모니터 보고 앉아 계십니다. 상담 예약 잡을 필요도 없고 부동산 들어가면 너무 친절하게 커피 한 잔 주시면서 맞아주십니다. 딱 부동산 봤을 때 바쁜 느낌이 난다 싶으면 상승장이고 부동산 봤을 때 일 없어 보인다 싶으면 하락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성북구 도남동의 도남한신 한진아파트입니다. 이곳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는 1998년에 입주한 4,515세대 아파트입니다.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도 1,500세대가 넘는 등 입주 당시에 생활 수준이 매우 높은 아파트로 유명했었습니다. 인근에 서울대 의대, 고대, 성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서 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들도 많이 거주하였고 단지 내 사립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도남 한신한진 아파트는 당시 구릉지에 밀집되어 있던 주택가를 재개발하는 동소문구역 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이며 90년대 건축기술로는 언덕 평탄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보니 단지 내에도 언덕이 많습니다.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과 한성대 입구역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지로 접근성도 좋은 편인 아파트입니다. 서울대 역세권에 대단지, 대형 평형도 많은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2021년에는 25평이 최고 7억 3천만 원, 27평은 최고 8억 6천만 원, 33평은 최고 9억 8천만 원, 44평은 최고 11억 9천만 원, 50평은 최고 12억 8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물론 이곳 아파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연식, 평형 구성, 입지 등등 모두 나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단지 내 언덕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다른 아파트는 동네 군데군데의 언덕이 심하다면 이곳 도남 한신한진은 단지 내 이동이 등산을 하는 수준입니다. 지도로는 역세권처럼 보여도 해발 고도로는 60, 70m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동네의 산에 오르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며 입지 가치를 상당히 깎아먹는 요소입니다. 요즘과 같이 단지 내 생활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시대에는 단지 안에서 등산을 해야 하는 단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런 단점들로 인해 25평은 4억 9천, 27평은 6억 2천, 33평은 7억 4천, 44평은 8억 3천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부동산을 뒤흔들 변수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금리와 전쟁입니다. 금리는 올해 초부터 지금도 높고 이제는 내려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였지만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전혀 금리를 내릴 기미는 없고 higher for longer를 외치며 더 오래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예상하려면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를 보아야 하는데 고금리의 부채는 증가하는 와중에도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는 뜨겁기만 합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차 세계대전이 올 거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거래량에 대해 말씀드려왔습니다. 봄에서 여름 넘어오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정책적인 유동성이 모두 끝나면 다시 거래량은 잠잠하거나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집계가 모두 끝난 9월 서울주택 거래량은 약 3,300건입니다.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으며 반등했다던 5월보다도 적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적 반등 후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는 금리가 올라가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부동산 압박 메시지를 낸 결과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전세가입니다. 전세가가 받쳐주는 곳은 버티면서 위기를 넘길 것이고 전세 물량이 쏟아지며 전세가가 휘청이는 곳은 2차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매 물량만 봤다면 이제는 전세 물량 증감도 보아야 합니다. 아실 앱에서 매물 증감을 클릭해 보세요. 동네별로 전세 물량의 증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남동 한신 한진 아파트와 같이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30년 차에 접어들며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될지 말지 최소한으로 따져야 하는 것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90년대 아파트,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한 재정비 이야기가 계속 이슈가 되자 돈 냄새를 맡고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신탁사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신탁사를 끼고 하면 조합원들은 재정비 사업을 잘 모르니 신탁사에 일임하고 신탁사가 재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탁사, 전문가 집단이 들어온다고 하니 안심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 위반으로 진도가 처음으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신탁사까지 끼니까 더 문제입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로 신탁사를 선정하였으나 그것은 틀린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신탁사도 돈 벌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새 아파트만 되면 수십억이 될 것이라는 여의도의 재건축, 이제는 너무 낡아서 어떻게든 하긴 해야겠다는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뒤집히기 마련인데 다른 지역은 어떠할까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건축 투자를 할 때는 철저히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로 접근해야지 새 아파트 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은 몸만 축나는 일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북구 도남동의 한신 아파트 사례를 통해 부동산이 폭락하기 전 나타나는 징조와 앞으로 남은 부동산의 변수인 금리와 전쟁, 그리고 신탁 방식의 맹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도남동 한신 아파트는 성북구에서 유일한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50평이 1,000세대나 되는 고급 아파트로 알려져 있지만 25평은 최고 7억 3천에서 가장 최근 4억 9천으로 30%가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지도로는 4호선 역세권의 생활 환경이 좋아 보이지만 현장을 가보면 단지 내 언덕이 등산 수준입니다. 어느 곳은 지하 주차장 입구가 무려 지하 7층입니다. 이처럼 지도만 보고 입지를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부동산은 항상 현장을 직접 걸어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호갱노노 어플에서 분석, 경사를 클릭하면 언덕을 대충이라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직접 걸어보면서 부동산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